JB가 지금 건축주분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입주를 해서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저도 집을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지을 건데요. 반드시 썬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여겨지고요. 욕실에 있어서 어쩌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진짜 중요한 사항을 하나 또 짚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로하스홈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완공 현장에 나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경이 너무 이뻐서 배경을 이렇게 잡고 한번 오프닝을 해보는데요. 이쪽 배경으로 제가 보고 있는 집이 오늘 소개해드릴 완공 현장입니다. 39평의 박스형 모던 스타일인데요. 요즘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썬룸이 달려있는 집이다. 또 창고도 지어놨는데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한 창고인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로 보이시는 집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원주의 39평 박스형 단층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컬러를 달리 했지만 올 세라믹 사이딩으로 해서 마감한 그런 형태입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형태가 썬룸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는 구조죠. 썬룸이다 보면 아무래도 앞쪽은 개방감 있게 하기 위해서 폴딩 도어를 많이들 대부분 설치하시는 그런 추세이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형태로 해서 앞쪽에 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썬룸으로서의 활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펼쳐 놓고 앞쪽이 답답하지 않는 형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현장이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입구 부분이 될 텐데요. 이건 지금 잡석을 깔아서 주차 라인을 2대 정도 하기 위해서 라인만 그려 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가 주차가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따른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허가를 위해서 임시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요. 나중에는 이 부분을 조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재시공이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석재 데크로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석재 데크로 하는 부분에 따른 장점은 굳이 설명을 필요치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미로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석재 데크를 하더라도 이렇게 슬로프 형태도 데크의 진출입로 쪽에 한 곳 정도는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거나 또 손님들 중에 혹시라도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JB가 지금 건축주분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입주를 해서 어미의 먹이를 기다리느라 아주 분주합니다. 제가 좀 인상적인 거는 보통 이렇다 하면 아직 입주 전이시기 때문에 저 집을 털어내려고 애쓰실 텐데 건축주께서 새끼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 줘라 라고 해서 저희 현장 소장이 받침을 만들어 놨는데요. 되게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인데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져서 사는 삶 너무 좋은 부분이기도 해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을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지을 건데요. 반드시 썬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여겨지고요. 썬룸에 있어서 어떤 구조로 썬룸이 진행되는가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이 덱은 처음부터 기초 자체가 데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썬룸의 기초를 별도로 칠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이 장점이죠.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길이가 8.7m, 4m 정도 되는 형태라 거의 10평 전후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다육이를 키우시거나 화초 키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걸 하셔도 되고요.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홈짐 형태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공간인 만큼 썬룸 아이템 꼭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뒤쪽을 보셔도 이런 박스형 모던 스타일의 지붕 경사가 뒤쪽으로 나 있는 경우에는 혼통을 앞쪽에서 내리면 이 이쁜 이 디자인의 미간을 해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뒤쪽으로 넘겨서 뒤쪽에서 홈통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설계하는 것들도 꼭 짚어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활용해 보시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부로 들어와서 바로 보여지는 이 현관 공간, 제가 계속해서 사이즈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관의 이 가로폭은 1800입니다. 일반적인 현장에 비해서 한 20cm 정도를 더 줄였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신발장하고의 간격이 1200이거든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협소하다 또는 이게 공간이 되게 옹색하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 가로폭을 2000으로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1800이지만 이 세로폭을 3200 정도로 해서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괜찮은 현관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 그 분전판을 신발장이나 반대편 벽체에다가 분전판을 위치하게 하는데요. 이 현장은 지금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곳에서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매끈하죠. 분전판은 또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이따가 내부를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연동 도화 중문 요즘에 많이들 이용하시고 초슬림 3연동 도화로 이용을 하시죠. 프레임 자체가 전혀 약하거나 허술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프레임 컬러나 밑에 하단부의 패턴, 유리의 이 격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건축주께서 선호하시는 형태로 선택하시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간인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아트월 형태는 이렇게 요즘에는 크게 색다른 느낌의 아트월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또 바닥재와 또 벽치의 컬러를 매칭해서 이렇게 이미지월 형태의 가벼운 형태의 보드 느낌이 나는 거. 외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대리석을 붙여놓은 듯한 그런 질감을 나타내고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현장은 제가 이 바닥에 있는 이 강마루를 추천드렸습니다. 강마루는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으면서 강화마루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 트렌드와는 조금 아니다 싶어서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이런 형태의 타일처럼 되어 있는 마루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바닥재는 타일이 아니라 강마루 타일, 그러니까 마루 타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강마루 재질인데 느낌은 타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바닥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비싸지 않고 강마루 소재와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정도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타일 마루 바닥재로 적용하시는 거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또 이 컬러와 매칭해서 이 벽체 또한 이런 느낌으로 해버리면 벽체에 있어서 끊어지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공간에도 한번 적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창 3개가 있는 쪽에서는 세로 창으로 향하는 그 위쪽에 라인 조명을 넣어서 3인치 매입등하고의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라인 조명을 넣었고요. 실제로 입체감 있게 단차를 둬서 입체감 있도록 이렇게 오픈 천정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기에 탑이 3800 정도라고 하면 여기에 제일 낮은 곳이 3200으로 600 정도의 단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디자인했다 하는 것들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 덱도 실링팬을 설치했는데요. 지금도 살짝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황인데 공기순환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골고루 공기를 확산시켜 주는 것 때문에 전기세도 다소 절감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계획하실 때 실링팬 넣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로 현장에 국내에서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건 창호를 적용합니다. 독일식 3중 창이고요. 이렇게 지금 파티오 창처럼 큰 창의 두께는 47mm 정도의 단열 창입니다. 글라스가 3중으로 되어 있는 3중 글라스 창이죠.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글라스 안에 빛이 3개 보이니까 이게 3중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 창호의 설치에 있어서 다른 창보다 거실이나 주방에 있는 이 파티오 창을 활용하실 때 보통 이 덱은 천장고가 2700입니다만 2400 전후의 집에서 그
파티오 창이 만들어질 때 보면 이쪽에 있는 바닥에 있는 창틀을 조금 턱을 줘서 이렇게 높여서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턱을 줘서 높이는 부분에 따른 장점은 지금 고에서는 그렇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지만 2400 정도의 천장고에서는 이걸 높이지 않으면 앞에 보여지는 부분에 따른 위에서 느껴지는 높이가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여기서부터 창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위쪽이 더 시원하게 보여진다 하는 것들이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턱을 주면 밖에서 바람이 쳐서 들어오는 먼지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한번 따져보셔서 충분히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런 측면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턱을 높이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 더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턱의 높이는 건축주가 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cm, 30cm 이상 높여 놓으면 사시다 보면 실제로 이 파티오 창을 통해서 드나드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드나들 때 조금 이렇게 넘어 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또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벽을 허물어서 거실과 주방을 그냥 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덱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벽이 있어서 주부들 입장에서는 내 살림살이를 오시는 그런 손님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결코 이게 작은 공간이 아닌 만큼 이렇게 벽을 구역해서 한다라고 하면 싱크대 부분이 놓여지는 부분들이나 수납 공간에 위치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아지는 만큼 그런 것들도 건축주 두 분의 판단 하에서 결정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쓰임새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댁의 주방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심플한 형태의 화이트 톤으로 전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한생 가구를 적용을 했습니다. 한생 가구도 상당히 선호하시는 가구 중에 하나죠. 또 요즘에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되어 있는 주방 가구와 붙박이장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퀄리티나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중소기업 제품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건축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주방에서 어떤 것들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들 중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댁은 그냥 빌트인으로 냉장고를 주방에 설치하거나 메인 냉장고의 위치를 특별히 잡아서 냉장고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설계 의도 때부터 해서 이 주방 공간 내에서는 덩치 큰 냉장고 설치 안 하겠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나오는 그런 여름철에 그 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기 같은 것들이나 실전의 공간 활용, 그 다음에 또 보여지는 미관상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다용도실 안쪽으로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넣는 걸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요. 특별히 보시기에 아주 불편하시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색다르지만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여러분들도 본 냉장고를 다용도실에 넣는 방법도 과감하게 한번 실현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의 주방 공간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다용도실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을 이렇게 지금 주방 공간하고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바닥재를 적용을 해서 건식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키다리장을 놓아서 수납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장점이고요. 또 주방을 통해서도 보신 것처럼 주방에는 지금 실질적인 냉장고 위치를 잡지 않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이 다용도실의 본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조금 더 일반적인 30평대 다용도실보다는 다소 크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용도실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꼼꼼히 생각하셔서 어떤 냉장고가 놓여질 것인지 등을 감안하셔서 이 공간을 결정해 보시는 것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은 건축주 두 분이 생활하시게 되는 안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안방에 들어와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화이트 톤의 컬러, 또 붙박이 정도 화이트 톤, 또 위쪽에는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장에는 간접 조명으로 해서 조금 더 무드등 형태로,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인테리어를 해봤고요. 시스템 에어컨에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댁의 전체적인 창호는 이건 창호, 독일식 3중 글라스의 창인 만큼 독일식이니까 이렇게 턴으로도 열리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환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틸트의 기능도 가능하고 기밀성도 상당히 좋다 보니까요.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 독일식 창호를 적용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드레스룸, 화장실 공간, 다용도실이나 안방 내의 드레스룸의 내부 도어는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벽체 안으로 쏙 들어가서 닫히고 열리고 하는 포켓 도어로 적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공간 활용도가 조금이라도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댁도 붙박이장 형태를 갖추고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드레스룸이 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신지 적정한 면적으로 해서 드레스룸 개념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공간을 구획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한번 들어와 보시죠. 자, 이제 부부 욕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욕실은 보니까 요즘에는 욕조를 잘 설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2개, 3개 되더라도 예전에는 1개 정도는 욕조를 설치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3개가 있어도 3개를 다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부들 중에서는 가끔 반신욕 정도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욕조를 설치하는 형태보다는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적극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 댁은 지금 안방 욕실을 해바라기 샤워기에다가 코너 선반을 적용을 했고요. 파티션으로 해서 이렇게 그 샤워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타일 베이스 자체가 바닥재와의 컬러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잘 매칭이 되는 컬러로 타일을 선택하셨다 하는 점 한번 눈여겨볼 만하고요. 수분장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장이 있는데 이 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반용으로 활용하는 젠다이에다가 샴푸나 이런 것들을 놓으면 그런 용도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장들도 상당히 쓰임새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여기 안방욕실의 수전과 양변기는 보통 대림바스나 그런 동서 이누스 것들도 많이 하지만 이 댁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선호하셔서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수전과 양변기를 적용했습니다. 작지만 큰 활용도가 있는 창, 물론 저쪽에 환풍기가 달려 있긴 하지만 화장실 안에서의 이 독일식 창의 틸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거실에서 현관 쪽을 이렇게 향하다 보니까요, 좌측에 보여지는 이 포켓 도어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 쉽게 말해서 실내 내부 창고인 셈이죠. 가급적이면 수납을 제일 많이 활용하시기 위한 의도로 이 공간을 넣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잘 쓰지 않는 형태의 물건들을 차곡차곡 수납해 넣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는 공간인 만큼 여러분들도 팬트리 여부의 적용 여부를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댁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제가 서두에 실내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전반이 없었잖아요. 분전반을 이 댁은 여기 팬트리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 전기공사를 할 때부터 그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위치에 두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분전반이 현관에 딱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좀 걸린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분전반을 다른 쪽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도 자녀들이 오면 잠시 묵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오셨을 때도 묵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보통은 침대 정도를 놓거나 붙박이장을 작은 거 하나 놓는 거에 그칠 수 있지만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 조명을 넣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적용을 해놨습니다. 공용 욕실을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다. 39평 단층형의 공간이 말해주듯 상당히 넓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화장실에도 파티션에 세바라기 샤워기 일체형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젠다이도 어김없이 또 여기 또 진열 형태의 용도로 쓰인 그런 공간이니까 젠다이도 여러분들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실에 있어서 어쩌면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진짜 중요한 사항을 하나 또 짚어드리자면, 여기 지금 문틀과 이 욕실의 바닥과의 레벨 차이가 실제로 한 15cm 정도 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이 15cm가 나야지만 화장실, 욕실화를 벗어나왔을 때도 문을 닫고 열고 할 때 걸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거는 기초공사 시작할 때부터 이쪽 욕실 바닥의 레벨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짚지 못하면 나중에 이만큼 높아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문이 닫히면서 이렇게 걸리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시공할 때 현장 소장한테 이런 것들도 요청하는 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게스트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침대와 붙박이장도 이렇게 조명을 무드등 형태로 만들었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곳 또한 여름이든 또 겨울이든 쾌적하게 다녀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인테리어로 마감해 놨습니다. 이 현장의 좌측에 보이는 이 샌드위치 판넬 경량 철골조의 건물은 건축주분이 활용하시는 창고입니다. 이 건축주께서는 창고의 활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보신 창고 한 19평 정도인 창고입니다. 19평 창고의 가운데 부분을 벽을 구획을 해서 이쪽과 저쪽을 나눠서 활용하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당구대가 들어올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쪽 공간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이쪽에서 쏘아서 스크린 자체를 놓고 영화 감상을 하신다든지 활용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공간으로 느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평 창고 중에서 반을 구획해서 이곳이 실질적인 창고입니다. 창고도 필요 이상으로 크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비싼 형태의 창고보다 이런 정도의 창고로 활용해 보시는 것들도 여러분들께 좋은 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강원도 원주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39평 박스형 단층 모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내에도 그렇고 외부의 썬룸, 그 다음에 건축주만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창고, 또 갖가지 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단층으로 건축을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건축주님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저희 제작팀에게 많은 힘이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